풍선, 김남과 함께하면 하쿠나 마타타 행복해집니다.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함께해요. 실시간 엔돌핀 충전소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군대에 와 있는 육군 장병입니다. 군인이 사연 보낸 거 처음이죠. 저 걸릴까봐 엄청 불안한데도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 보내는 거니까 꼭 좀 채택해주세요. 소원 들어드렸습니다. 제 계급은요, 상병 마로봉입니다. 제가 소대에서 짬이 좀 잘 풀려서 고참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완전 편하게 실세 노릇하면서 지내고 있죠. 이런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지난번 휴가 때 휴대폰을 밀반입하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저희 부대 특성상 충전이나 은닉이 좀 편하거든요. 고참들은 모두 근무나 외근을 나간 어느 날 소대의 왕이 돼버린 저는 후임들이 생활관 청소를 하는 중에 침상 한 구석에 짱 박혀서 여친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변태 같은 소대장의 그날 당직 사관이었던 소대장이 생활관 출입문에 있는 유리창으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황급히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는데 변태 같고 악마 같은 이 소대장이 생활관으로 씩 웃으며 들어오더니 내놔 이러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내어줬죠. 잠시 뒤 소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전화기는 서류 봉투에 들어가 있고요. 소대장 왈. 자, 이거 봉인할 테니까 여기에 도장 찍어라. 내일 행복아님한테 보고할 거다. 소대장이 변태 악마라면 행복아는 변태 악마 플러스 사이코 저승 사자입니다. 머릿속에서 지진이 난 것 같았어요. 별 수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아침 구보 시간을 맞았습니다. 구보 인솔을 하려고 앞으로 나갔는데 변태 악마 소대장이 다른 병사에게 인솔을 맡기더니 저를 또 사무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봉인이 해제된 서류 봉투에서 제 전화기를 꺼내서 제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김나무리, 너 그동안 열심히 한 거 생각해서 내가 한번 봐준다. 돌려줄 테니까 확실히 처리해. 알겠냐? 그리고 내가 전화기 좀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거 좀 이해 좀 해주고. 저는 순간 소대장님이 천사로 보였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구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정말 훌륭한 군인이구나. 육군 참모 총장감이다. 등등등. 진짜 별 생각을 다 했네.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넙죽 받아들고 주머니 깊은 곳에서 숨겨서 사무실을 나왔죠. 그날은 왜 그렇게 아침밥이 맛있던지 정말 떡국도 맛있게 먹었어요. 평소에 잘 안 먹던 우유도 한 팩 다 마셨습니다. 오전 일과 시작 전에 저만의 아지트로 들어가서 전화기를 켜봤어요. 그런데 데이터 관련 문자가 통신사에서 와있더군요. 어떤 내용이었냐고요? 밤사이 데이터 사용량과 음성통화 사용량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한 겁니다. 돈으로 따져보니 30만원 가까이 사용을, 30만원! 내 월급이 얼마인데 30만원 가까이 사용을 했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대체 이게 무슨 사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통신사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접속 흔적을 따라가 봤더니 야동 사이트란 사이트, 불법 채팅 사이트란 사이트는 전부 다 훑고 다녔더군요. 소대장은 변태 악마가 맞았습니다. 이 썩을 소대장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친한 후임이랑도 의논을 했는데 그 후임은요, 나 영창 갈 테니까 당신도 책임지쇼. 한판 붙어봅시다. 당신 봉인한 봉투를 함부로 해제했고 근무지 이탈해서 사무실에 짱 박혀서 밤새 야동 보고 근무 태만했고 지휘 보고 체계도 무시했습니다. 나는 4박 5일 영창, 당신은 불명예 저녁 내지는 쫙쫙.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라면 돈 물어줄 거라고요. 제 군생활 최대의 고비 어떻게 할까요? 열받는데 제가 하는 휴대폰 반입한 병들 다 찔러버릴까요? 야, 그건 아니지. 왜 같이 그래? 미치겠습니다. 그럼 일단 돈은 받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성!
네. 이것이 바로 리얼 아미 라이프 군생활이죠. 리얼 군생활. 최근에 MBC 예능 프로 진짜 사나이로 큰 인기를 끌면서 네. 그 프로그램이 게시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돈도 주는데 왜 군대를 싫어해? 야, 네가 가봐. 그건 아니죠,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예전에 휴대폰 컨텐츠 프로바이더 CP 사업을 했었는데요. 정말 별거 다 했잖아. 다 경험의 소유자. 그때 그 모바일 업체에 찾아가서 정산 내역을 보니까 군부대에 그렇게 많아요. 군부대에 컴퓨터 이런 사용이 힘들다 보니까 네. 당시에 모바일 화보가 그렇게 유행을 했는데 모바일 화보 여배우들 이렇게 그렇죠. 야시시한 예. 모바일. 물론 이제 정식으로 심의를 통과한 네. 컨텐츠들이긴 합니다만 모바일 컨텐츠 다운로드를 그렇게 많이 하고요. 700도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700? 예, 채팅 서비스. 070. 네. 070 서비스. 700이죠. 음성 43.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데이트 상대를 전해드리는 국민TV 채팅 사이트고요. 채팅이고요. 지금 삐소리 후에 1분당 300원씩 과금이 되니까 네, 얼마요? 사용에 주의해주세요. 삐! 이러면서. 그때부터 300원. 네, 300원. 300원인데 그 소갯말을 듣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정말 야시자면서 안녕하세요. 방배동 사는 외로운 여성이에요. 저는요 하면서 딱 끊어버렸죠. 그럼 들으려면 또 계속 연장 버튼 9을 눌러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잘 알지? 아무튼 네. 예, 실제의 군 생활은 이제 이런 그렇죠. 수준의 이야기들이 돌아가는군요. 그런데 뭐 휴대폰 반입은 잘못했죠. 네. 그건 엄연히 군법 위반이니까. 그런데 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30만 원인 거죠. 어느 정도 뭘 보면 3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요금제가 있잖아요. 무제한 데이터가 98,000원, 10만 원 정도 하니까 네. LTE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이분이 군대에 가 있으니까 데이터와 음성통화 최저으로 하는 기본 요금만 드는 한 35,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뭐 3호 요금제, 33 요금제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뭐 하루 종일 웹서핑하면 이 정도 그리고 나올 수 있나? 유로 사이트 접속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러면 30만 원 나올 수도 있죠. 어머, 엄청나네요. 근데 군인 입장에서 이 30만 원 크긴 커요. 월급에. 네, 월급에 네. 몇 배? 야, 요즘 얼마라고 해야 되죠? 네. 10만 원 넘죠. 네. 어마어마하죠. 세상에 그 박봉에 곱하기 박봉에. 3이라니. 열 받으시긴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 이분은 이제 이 친한 후임한테 이제 이 상황을 털어놓았더니 네. 나는 영창 가고 당신은 전역 내지는 좌천으로 해서 우리 퉁치자. 네. 이러면서 다 이제 오픈을 해버려라 이거를 이렇게 이제 후임이 어드바이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그런데 다 죽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다 죽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돈을 너무 받고 싶은 거야. 너무 네. 억울해서. 네. 근데 이제 돈을 받으려면 방법은 이렇게 터트리는 것밖에 없다. 빅터님, 그래. 네. 대대장한테 다이렉트로 찌르자. 말이 되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말이 돼요? 너님도 죽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면은 그 액션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손해가 있을 것이고 네. 저기서도 손해를 입고 뭐 돈을 토해내는 이런 계산이 네. 성립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대장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재밌으니까.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시험 앞두고 현대 문학 전집도 그렇게 재밌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테스 바람의 언덕 너무 재밌어. 맞아. 내일 시험이면 완전 그런 게 재밌어. 땡겨. 심지어는 EBS 틀다가 방송대학교 그래서 뭐 교수님 나와서 논어 장자 공자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바로 동양 철학의 진수구나. 내일 시험인데 내일 나 공업수학 시험 보는데 아무 관계 없어.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군대에 있는데 자기한테 왼손에 65,500칼라를 자랑하는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64기가 용량의 스마트폰 휴대전화가 들어와 있어요. 4인치 컬러 액정. 막 눌렀는데 막 이것저것 나와. 뭐가 나와 봐.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공지를 해주시고 전달해주시고 이 부분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외로 나이스하게 풀리지도 않을까. 직접 그분께. 그러면 그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뭔 소리야? 네가
휴대전화 잘못 반입해가지고 여친이랑 이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좀 썼어. 어쩔래? 소대장님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지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반띵 하실까요?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PD께서 막 이제 폭풍 타자를 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론 휴대전화 반입 자체는 군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뭐 그딴 거를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반입 불가입니다. 반입 불가. 네. 그 연예병사 모 씨가 휴대전화 반입해서 그렇죠. 예. 처벌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걸로 저도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근데 아까 소대장 하실 때 네. 약간 잘 어울렸어요. 군기 들었어요? 군기 들었고 목소리 톤 자체가 진짜 우리 소대장님 진상 부린 느낌. 진상 부린 느낌. 예. 우리 사랑과 정의님께서요. 포기하는 것이 원인 제공자니까 뭐 어쩌겠어요. 용감한 병사네. 월급의 3배 서태진님께서 지은 죄가 있으니 그냥 묻고 그걸로 퉁치세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남늘보님께서는 그냥 영창 다녀오고 소대장 옷 벗기세요. 둘 다 잘못했으니 그에 맞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충성. 휴대전화 반입 때문에 네. 영창 다녀오고 옷 벗기고 아주 이 무슨 사단이. 그러니까 한무라비 법정 같은. 이거는 근데 사실 대대장도 이 정도까지는 싫어해요. 본인 경력의 커리어의 금가잖아요. 겨우 요딴 걸로.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 일단은 좀 들이받으세요. 그래도 한번 소대장님을. 어떻게 들이받아요? 아니 이 이야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남자들 간의 어떤 권력이라는 게 좀 웃긴 게 군대가 계급 사회잖아요. 네. 뭐 사회도 계급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시스템에 있는 권력 관계, 계급 메커니즘에 손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전복이 되는 게 아니라면은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은 대부분 그냥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세에 지장 없으면은 그냥 간다. 이걸 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아니면 뭐 n분의 1이나 얼마라도 내라고 해서 이 소대장 지위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뭐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뭐 너도 잘못하긴 했으니까 그럼 우리 반띵하자. 15만 나도 원씩. 모르고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얼레벌레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남자들은 권력의 동물, 계급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전복되지만 않는다면은 퉁칠 수가 있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갈등의 화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 경우가 있죠. 이미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쟤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었어 라면서 그런 경우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은 뭐 일반화 시켜서 좀 죄송합니다. 일반화는 아니고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경향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자체보다 약간 이렇게 유기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손을 보는 경향. 네. 이게 사건 자체보다 제 말이 옳지만 제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해? 소대장이 그랬어? 재수없어. 약간 요렇게 흘러갈 수가 있죠, 감정적으로. 네. 네, 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우리 PD가 또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냥 행동에 바로 옮기지 말고 내가 열받아서 요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는 걸 소대장한테 쓱 흘리면 먼저 소대장 쪽에서 그런 거 있죠. 액션을 지나가면서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이 30만 원이 나왔네요. 왜 30만 원이 나지? 30만 원이? 30만 원. 지난달에 18,000원인데 30만 원. 아이씨. 막 하품하면서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면 우리 엄마가 그 2달 용돈인데 30만 원. 그렇게 흘리란 말씀인데. 네. 그러면서 크크크 저의 경험상. 이런 경험이 경험이? 있었나 봐요. 우리 PD? 비슷한. 아셨죠? 이게 대한민국 군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또 게시판 글 한번 볼까요? 2013년 군장병 급여입니다. 우리 환생무현님께서 정보 주셨네요. 네. 2등병 97,800원, 1병 105,800원, 상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 이상입니다. 야, 상병이라고 했으니까 117,000원이 월급인데 30만 원. 곱하기 3 맞네요. 거의 3배잖아요. 우와. 진짜 피눈물 나시겠네. 피눈물 난다. 이거는 진짜 받을 거 받다라고 맞짱도 한번 떠야겠다. 그런데 우리 또 서태진 님이 그거 밝히면 소대장이 피해볼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대는 계급사회라는 거. 즉 원론적인 잘못은 본인이 한 거죠. 결국 본인은 영창 가겠지만 소대장 피해 안 갈걸요? 일단 군대에 반입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입했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영창부터 아마 가실 겁니다. 네. 저런. 그리고 붉은 늑대님께서는요.
이야, 소대장, 대단한데, 당직 근무하면서 잠깐 눈도 안 붙이고 밤새 봤다는 소리인데, 우선은 중대장한테 이실직고해서 둘 다 정당에 처벌받고 돌려받고 해야 할 듯. 그러게요. 정말,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피곤할 텐데, 그걸 또 보고 있었다는 거. 대단하십니다. 역시. 눈이 뻘개질 때까지.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걸 이렇게 딱 터트려서, 나도 영창 갔다 오고 그분도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네. 그분을 안 볼 거 아니잖아요. 남은 군 생활 동안. 안 볼 수도 있죠. 안 볼 수도 있어요. 네네. 아예 보내버리면? 네, 이렇게 전출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약한 30만 원 괴롭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거 가지고 그런 사단을 만들기에는 조금 약해. 인격에 내가 어떤 그 침해를 받았거나 내 자유에 어떤 심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런 게 아니고 휴대전화 반입을 위한 경제적 문제 30만 원이니까 일단은 쓱 흘려보세요. 쓱 흘려보고 그래도 안 하면은 헨젤과 그레텔 작전. 눈앞에서 계속 청구서를 흘리면서 그 생활관에서 PX 가는 길에 계속 흘린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딱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사용량. 아니 제가 분명히 이틀 전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60메가 남아있었는데 초과 사용량 4기가 나오면서 지금 30만 원이 결제 청구가 됐다.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공중에다 확 터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좀 적당히 반띵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약간 소대장님 저도 보긴 봤는데 소대장님 좀 보셨죠? 좀 에이 보셨는데 저 월급 10얼마 받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절반만 주세요. 조금 이렇게 앵겨 보는 것도. 네. 앵기면 근데 역효과 나올 것 같아. 그런가? 약간 좀 그런가요? 끔찍했어. 죄송해요. 내가 소대장인데 상대 그렇게 앵기면은 난 바로 삽자로 든다. 그래요? 아주 군대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여성들의 어떤 세계에서도 이렇게 권력 관계가 분명히 작동하잖아요. 분명히 사람 사는 곳에서. 그런데 자기가 약간 위에 있다고 자기 부하나 후배 직원의 어떤 물건을 맘대로 편취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막 맘대로 쏜다거나. 있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아침에 이제 화장하고 옷 입고 나오기도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항상 간식을 가방에 갖고 와요. 근데 별다른 거 아니고 바나나 1개, 두유 1팩, 사과 1개. 제가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를 잘 먹고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사과나 바나나 딱 꺼내놓고 이제 잠깐 이제 손도 씻고 이제 준비를 네. 하고 이제 다시 앉으면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없어. 그거 보면은 내 보니까 사과는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사과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거 알고 보니까 어떤 선배분이 저기 자기 책상에서 제 사과를 우적우적 먹고 있는. 소리도 크게 우쩍. 분명 내 사과인데. 참 빈정상하더라고요. 써니야 잘 먹을게. 그런 말도 맛있다.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해요? 그냥 남의 책상에 있는 거는 그냥 집어 먹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 이제 메이크업 하면은 이제 약간 건조해지지 말라고 뿌리는 미스트가 있거든요. 있죠, 이렇게 있죠. 싹 이렇게 물 한 개 분사되듯이 뿌리는 미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결코 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쓰는데 미스트가 이게 이만한 200ml 용량이면은 한참 쓰는데 네. 맨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배가 맨날 와서 아주 미스트로 샤워를 하고 가세요. 전신에 막 분사하고 있어. 아니 그분은 독거 노인이세요? 근데 그분의 그 손버릇이 그렇더라고요. 사과도 먹고. 네, 내 사과 먹고 내 미스트 그렇게 뿌리고. 먹는 만큼 이용하는 만큼 좀 베풉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자기 거 펜이나 이런 거 포스트잇 빌려가면 펜에는 김남은 이름 써놓고. 이름까지는 안 썼는데 꼭 이거 언급을 해. 아까 네가 내 볼펜 갖고 갔잖아. 그거 어딨어? 빨리 줘. 이러면 닥달하고. 아까 포스트잇 갖고 갔지? 그거 다 썼어? 이러면서 이렇게 닥달하고. 그러니까 자기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지키시면서. 그분이 일은 잘했나요? 일은 잘하셨어요. 진짜. 역시. 다행히도. 일까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회사에서 데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 그렇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빈정상하고 아니 별거 아니지만 사과에다가 네. 설사약을 발라서 네? 그 백설공주 작전. 사과에다 주사로 약 그렇죠. 주사에 먹여가지고 화장실 가게 만든다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 김선님은 사과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실 때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일단은 그 화장지 티슈 그것도 이제 두루마기가 아니라 뽑아 쓰는 휴지 크리넥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 사과를 올려놓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비닐봉투 있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크림백 네. 그런 거에다 싸갖고 와요. 그걸 딱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 비닐백이 그 선배 쓰레기통에 딱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져가서 먹는다고요? 네, 그냥 이렇게 통으로 갖고 와서 먹는 거야. 아니, 위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뭐, 휴지나 저기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미, 근데 봉투 안에 드는 거 가져가긴 쉽지가 않은데. 그냥 갖고 가서 먹어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와. 되게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참다 근데 그걸 말할 순 없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사과를 2개를 갖고 왔어요. 아예 먼저 줬어. 선배 아침 식사 배달이요. 이렇게 들었더니 네. 나중에는 약간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 때문에 아침을 맨날 못 먹어서 아예 이렇게 되게 티나게 챙겨줬어요. 선배 아침 식사 여기 사과. 이게 오바를 떨었더니 나중엔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분도 소대쌤한테 소대장님 오늘 10만 원치 쓰실 수 있어요. 제가 LTE 무한요금 가입했거든요. 오늘 2배. 패킷 남어 2배 리얼리 2배가 이러면서 그럴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더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PD가 지금도 막 폭풍 타자로 네네.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요 선배 크크크 이러시는. 혹시 국민 TV 내부에는 이런 상황 없습니까? 내부 고발 하시죠. 기회 드릴게요. 아니 뭐 자정의 기회입니다. 김용민 PD님이 막 뭐 이렇게 갖고 와서 다 드신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손살을 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권력 같은데? 관계를 이용한 권력을 이용한 그 부패 부정이 있어. 비리가 있어. 부패. 혼자만 호두과자를 먹는다든지. 예? 있는 것 같은데.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TV 조합원 좌우원 아니라 직원분들도 6층, 9층에 계신 분들도 상담킴 gmail.com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 네. 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네, 그만하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런 자,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분한테는 헨젤과 그레텔 작전 앞에서 흘려라. 30만 원 나왔네. 그리고 고지서 슬쩍 보여주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n분의 1 합시다. n분의 1. 내가 또 잘못했으니까 2분의 1 하시죠. 15만 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안 되면 그냥 참으세요. 안 되면 컨트롤 비트 다운 받으세요. 그러니까. 디스해버려. 유튜브에 올려버려. 유튜브에 올려버려. 내 패킷 네가 다 썼지. 내 데이터 어디 갔어? 어색해. 안 받고 있습니다. 어색합니다. 어색해. 완전 네. 어색해. 아무튼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네. 셋째 사연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야죠. 노래 듣고 가겠는데요. 나 진짜 우리 PD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TV 창립 역사상 최초로. 네. 또 이런 노래를 틀게 됐습니다. 군가입니다. 네. 멸공의 횃불. 들으시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시죠.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양가 상견례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20대 중반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에 갈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단순한 진찰이나 예방접종 같은 걸로도 갔었고요. 자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밀한 진단을 받으러 간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인과 치료나 진단, 치료와 관해선 중절의 경험이 거의 대부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더라고요. 정밀한 진단을 받으면 임신 중절의 흔적이 여지없이 발견되고요. 무엇보다도 임신 중절 경험 때문에 앓고 있는 작은 질환이 있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머지않아 예비 남편과 건강검진도 같이 할 건데요. 앞으로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일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마다 저의 그런 경험이 어떤 커다란 고비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그냥 지금처럼 지낸다고 당장에 무슨 큰일이 생길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런데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와 올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고려도 해야 되잖아요. 더 늦기 전에 남편한테 저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나을까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번째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셋째 사연에 대한 엄중함을 깨달아 주신 어느 청취자분께서 알아채 주신 청취자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네, 우리 투마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군생활 행정보급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보급관에게 조용히 보고를 하면 징계를 안 받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보급관은 부대의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소대장, 부대원 모두에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징계보다는 반성문 몇 장 쓰면 끝날 것입니다. 오, 이렇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보급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간달프 같은. 흰 수염을 휘날리며 그렇죠. 내가 해결해 주지. 그렇죠. 네. 사실 그 동네에서 동네로 치면 제일 오래 산. 제일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지식인이요? 네,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 우물의 위치에, 수도의 위치에. 그다음에 어디 김밥이 제일 맛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렇죠. 네, 현자시죠, 현자. 맞습니다. 현자. 현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네. 그 현자가 휴대폰 요금을 알아서. 행정보급관에게 가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은 충성. 자, 네. 셋째 사연. 네, 셋째 사연 AS. 이렇게 해드렸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투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넷째 사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써요? 대한민국을 퉁쳐서 그렇고요. 제 세대, 저의 세대, 40대만 하더라도 뭐 이성교제랄까 남녀 간의 어떤 스탠다드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남녀 관계라는 것은 포르노 또는 드라마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 3세와 가난한 집 여대생의 사랑처럼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포르노처럼 폭력적인 어떤 섹스 판타지가 넘치는 이거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된 그 남녀의 어떤 연애, 사랑의 방법, 인간관계의 교류 또는 그 성관계 이런 거에 배울 수가 없었죠. 성교육. 그렇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흔히 들었던 농담 같은 농담 개그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뭐 처녀 감별법이다. 뭐 이러면서 신혼여행 갔을 때 남자들이 호텔방 창문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자기 부인이 처녀가 아닌 거다. 뭐야? 네, 그러니까 그런 개그를 했었어요. 그런 뭐야,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결혼할 거면 처녀랑 결혼해야지. 이런 거를 고등학생 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하죠. 네. 그런 거였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좀 생각을 하다가 나이 들면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같이 잠을 자게 됐고 관계를 맺었고 또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왜 남자한테는 누구랑 잤다는 게 횟수가 자랑이 되고 여자한테는 그게 왜 과거가 되는 거지? 숨겨야 되는 과거가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그런 것에 좀 멀어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시 이게 복구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남자들, 몇몇 남자들한테 결혼하게 됐을 때. 내 여자한테, 그 전에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을까? 몇 명이랑 사귀었을까? 그리고 혹시 몇 번 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가 했던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쵸. 네. 지가 막 살았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살았다기보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럼. 네. 당연히 뭐, 손만 잡기 좀 그러니까 뽀뽀도 하고 뽀뽀하다 보면 또 이제 비디오방도 가고 비디오방 가다 보면은 두둥 그 이제 3시간짜리 영화 긴 거 있어요. 그런 거 빌려서 보게 되고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그게 있죠. 뭐 서로 이제 원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못마땅한 건 왜 그게 남자한테는 나 뭐 많아 뭐 네. 이게 되는 거고 뭐 여자한테는 그거 뭐 그 이제 학생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적나라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횟수 단위도 있잖아요. 횟수도. 뭐 그런 것처럼. 네, 그게 이제 왜 이중적인 기준 잣대가 그렇죠? 적용이 되느냐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빈정 상하는 건데. 그렇죠. 저도 빈정이 상해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동생이 있고 내 주변도 여자 친척 있고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낸 사람도 여자들이 있는데 아니 남녀 상관없이 누구 사랑하고 만나게 됐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왜 이중적 잣대를 보냐. 그렇죠. 이런 건 좀 짜증이 나는데 네. 거기서 좀 더 발전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임신 중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다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지만 그 여자분이 그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남자분이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크고. 그렇죠. 여자분은 뭐 이제 알고 계세요. 본인이 뭐 무슨 뭐 죄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죄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알고 계신데 이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시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남자들이 입이 싸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엄마한테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전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부부싸움하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 엄마 미영이가 세상에 이러면서 뭐야 미영이가? 아이고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어떡해.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을 내가 정말 진짜. 알았어 끊어. 엄마가 전화할게. 이렇게 되는. 엄마 미영이 전화번호 알아?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저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요? 일단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짚어봐야 될 게. 정말로 임신 중절의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큰 검사라든가 수술을 받을 때 이 부분이 계속 체크가 되나요? 체크가 뭐 되긴 되겠죠.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라 뭐 진짜 다른 그 타인에게 배우자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네 그 정보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는 알아요. 보면은 알죠. 진찰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 안에 이제 촉진도 하고 그렇게 해보면은 알죠. 당연히 네. 그것도 큰 수술인데. 그러니까 알지만 의사는 본인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그런 과거 병력이나 그런 사실을 누설해서는 네. 안 돼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에, 어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죠. 김현철 씨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분이랑 잘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송사에. 송사에 휘말렸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제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가서 근데 왜 대통령 아들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하면서 좀 물어봤죠. 비뇨기과 왜 갔대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적대 관계에 있음에도 그건 내가 절대 밝힐 수가 없다. 그거는 의사 직업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다. 그 의사로서의 그건 넘어갔었죠. 넘어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일단은 법적으로는 절대 타인에게 고지할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 못해요. 남편이나 이런 부모님이나 이렇게 물어봐도 그거를 얘기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남편이랑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예정이라 약간 그런 것이 건강검진할 노출이 때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물어보나요? 임신 중절했나요? 산부인과적으로 건강검진을 이제 하실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거기 그렇게 쓰겠어요, 의사가? 과거 임신 중절 경험이 있음.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실 거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왜냐면 그런 것이 밖으로 고지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어떤 자궁근종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 어떻게 좀 퉁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글쎄요. 네. 아무튼 우리 서태진님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다는데요. 잠시만요. 첫날 밤에 자기야 전에 나 말고 몇 명이나 만나봤어? 이런 질문에 남자는 절대로 대답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이 문제는 본인이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절대로 숨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나무늘보님께서요. 네. 처녀가 임신 중절 수술했다는 걸 알고 쿨하게 넘어갈 남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임신 중절 수술하게 되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볼 것이고 서로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평생 숨기시는 게 아마 맞을 듯 싶네요.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미래관련님께서 고백 절대 하지 마세요.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에요. 평생 숨기고 하십시오. 건강검진으로 그런 거 안 나오고 나와도 의사가 남편 앞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맞아요. 마음으로만 갖고 가시고 이후 결혼 후 나올 아이한테 잘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임신 중절 경험이 있어서 이제
출산하는데 임신하는데 이제 지장이 있을까봐 뭐 그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네. 그렇게까지 뭐 어때 단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방 접종도 하셨고 뭐 네. 여러 가지 진찰도 받으시면서 임신 중절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검진을 쭉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이 되기 전까지 산부인과 잘 안 가세요. 네. 우리나라 여자들이 산부인과 정말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산부인과 생리 시작하면 바로 가서 네네. 진찰도 좀 받아보고 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뭐 생리 주기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상하게 뒤틀린 그런 정조관념? 약간 성의식? 네네. 뭐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상황적으로 전혀 네네. 그런 분위기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처녀가 산부인과에 간다는 거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의심받을까 봐 안 가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너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이렇게 부인과 질환이 있어도 진짜 막판까지 돼서 어떤 수술을 응급하게 해야 돼. 종양이나 뭐 네, 굉장히 네. 커진 상태에서 네, 아픔을 그렇게- 억누르고서 온다. 네, 그렇게 참다가 온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괜히 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좀 꺼려지는. 그냥 아프니까 간 건데 네. 그 부위가 발목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고 자궁일 수도 있고 뭐 난소일 장일 수도 수도 있고 있는 난소도 거죠. 있고 근데 뭐.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네, 그거는 저도 조금 이해는 되는 게 음. 제가 몇 해 전에 비뇨기과를 처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균성 요도염인가? 네. 이게 뭐냐면은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탕이 좀 지저분한 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우나 앉는 데 있죠. 의자에. 거기에, 거기에 좀 뭔가 균이 있어가지고 그게 네. 제 몸에 침투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쪽 부위로. 음. 말하니까 이게 좀 말이다. 그래, 뭐, 어때? 머리 아픈 거는 이제 머리 아픈 거고. 좀 감기에 걸리면. 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죠. 갔는데, 아무튼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항상 네이버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여자들도. 네, 근데 네이버 찾아보면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댓글 달아놓으면 병원 가십시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고, 참고도 안 되는 거고, 환부 확인하고 검사로 가세요. 해야지 이걸로만 결정 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길래 진짜 고민 끝에 갔죠. 고민 끝에 갔는데 이게 또 저는 약간의 저기가 있는 게 남자분들이 절 많이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료 채취를 한 이후에 네. 그 시료 채취 확대 결과를 이렇게 화면에 투사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추성호는 왜 졌어요? 나는 이제 해당 부위가 아파서 왔는데 그런 걸 왜 거기서 물어봐, 이제 갑자기? 또 여쭤보시니까 또 추성훈이요? 그 추성훈이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약간 겸연쩍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나무님이 다른 그렇게 것뿐이라는 아파서 병원에 비뇨기과 처음 가셨던 거에 한 5배 정도로 결혼 안 한 미혼의 여성이 산부인과 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겠다. 그렇고요. 예, 그 얘기는 그렇고. 아무튼 이분한테는 일단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 여자친구가 과거에 임신 중절 경험이 있어. 오빠 나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한다는 게 뭐랄까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인정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해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끊임없이 자문자답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관계였을까? 누구였을까? 만약에 그럼 중절 안 했으면 애가 태어났을까? 하면서 계속 그 시나리오의 철골에 찰흙을 붙이고 그 위에 계속 그 표피를 붙이고 비늘을 붙이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카이주, 퍼시픽님의 괴물을 만나요. 네, 5등급 렉싱턴. 너무 큰데요? 네, 5등급이면 하루에 300명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요. 그냥 대한민국의 20, 30대 일단은 그 저 연령대 40대의 어떤 그 세계관에서 본다면은 보편적인. 이거를 이해 못한 데서 쿨하지 못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일단 넘어갈 것 같아요. 좀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 굳이 이거를 그러면 남자분을 사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리 눈꽃송이님께서 게시판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산부인과에서 일반적인 문제로 비밀 보안 철저합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남성들은 남늘보님께서 남성들은
여성이 산부인과 출입한다는 것이 임신 아니면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생리통 때문에라도 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게 심어져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비뇨기과 가면서 신촌역에 있어요. 네. 신촌역에 있는데 거기에 영어학원이 있고 그리고 성형외과가 있고 맨 꼭대기에 비뇨기과 있어요. 아, 네.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한 분씩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9층, 10층으로 올라가는 병원은 이제 남자는 비뇨기과밖에 없는 거야.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자분들이 계속 삐끗삐끗 저를 쳐다보는 거죠. 자기는 YBM 영어학원 왔는데 이 사람은 영어학원 같지는 않고. 예, 그런데 이제 딱 내렸을 때 막 이렇게 좀 뭐랄까 나를 날카롭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비뇨기과 간다고 해서 뭐 엄한 짓 하여튼 뭐 그냥 목욕하다가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역류성 요도염했나? 세균성 요도염. 역류성 식도염 아니고? 뭐였지? 왜 어우라 그래? 질병을 내가 용감하게 커밍한 건데 왜? 다 끝났어. 그리고 그거는 진짜 이상해지네. 그리고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뭐 이분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떤 기분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임신 중절률이 아마 굉장히 높은 걸로 네. 거의 한 뭐 수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콘돔 쓰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남자분들 콘돔 좀 쓰세요. 제발 좀. 제발 부탁입니다. 요즘 정말. 좋은 거 많대요. 콘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박형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오카모토. 오카모토 쓰면 안 된대. 근데. 왜요? 오카모토가 저도 확실한 건 아닌데 오카모토가 방사능? 아니 방사능 아니고 옛날에 그걸로 이제 일본 전범 기업이라서. 그거는 아닌 그거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알고 다행이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유니덱스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콘돔이 전 세계 시장의 70% 오, 그래요? 차지하고 있었던. 대단한데. 그랬었고요. 콘돔 그 재질이 무해요. 몸에 나쁘지 않고 그 재질이랑 그 까먹는 사탕 재질이랑 똑같아요. 아 진짜. 겉에 포장재랑. 아무튼. 그래서 좀 쓰세요. 좀. 네, 쓰세요. 제발 좀 쓰세요. 제발 좀. 인공 임신 중절률이 거의 뭐 한 1, 2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어디다가 대놓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한번 좀 돌아보실 것도 있어요. 지금 인공 임신 중절 때문에 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좀 심리 상태가 약간 이렇게 뜨잖아요. 뭐 메리지 블루 그런 거. 네, 메리지 블루의 일환으로서 아하. 약간 그런 마음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직전에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가 남자건 여자건 뭔가 이렇게 이 결혼으로 인해서 자기가 새로이 인생을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뭔가 자기 과거에 뭔가 좀 찔리는 거 이런 거를 내가 고백하고 이 사람한테 깨끗이 용서받고 싶다는 느낌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게 결국은 폭탄 냄비 돌리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민을 저쪽에 던기는 건데 문제는 저기는 더 크게 이자를 받아서 자기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5톤짜리 폭탄 냄비를 저쪽에 던진 건데 저긴 받는 사람이 이제 50톤짜리 폭탄 냄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과거라고 하긴 좀 뭐하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실 상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네, 없고 이 상은 그냥 뭐랄까요? 아주 굳게 닫혀진 창문이 있고 창문을 이제 또 아주 낡은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건데요. 굳이 저 커튼을 안 열어도 살 수 있다면, 굳이 그걸 열어서 창문을 열고 밖에는 그 광경, 풍경, 보여주고 싶지 않던 살 풍경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네. 그냥, 커튼이 닫혀있는 채로, 내려진 채로, 창문이 닫혀있는 채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남자친구, 뭐 연인이라고 해서 100% 나의 모든 것을 다 네. 이해하고 뭐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부부 생활, 결혼이라는 것은 뭐 행복, 또는 사랑, 당황, 황망, 분노 이런 감정이 모두 믹스된 거라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감정이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밑에 있다면 그 위에 생크림처럼 사랑과 행복이 덮여져 있는 건데 네. 그걸 살살 이제 긁어내가면서 만난 부분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굳이 밑에 걸 끄집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럼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금 건강관리 저는 이제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지금도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검진 받으시고 뭐 접종도 받으시고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건강 관리 이렇게 잘 하셔서 네. 지금의 남친분, 결혼하실 남편분과 뭐 예쁜 아기도 만드시고 지금 현재 충실한 사랑 하시면서 과거를 열심히 흘려 보내시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답이고요. 생각합니다. 외로운 남자님께서 콘돔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지만 여자친구 없습니다. 에휴, 이런 글 올라올 줄 알았어. 분위기 지금 다 띄어놨는데 읽은 나도 바보지 진짜. 아유, 가! 외로운 남자 가! 이 아저씨 차단시켜. 알겠습니다. 외로운 남자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 콘돔이 내구 연한이 2년 정도 되니까 오래된 거 버리세요. 뭐 2011년 이런 거 안 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어쩌다 이렇게 됐네. 네, 이렇게 오늘 사연 4개 네, 사연 김선, 마무리됐고요. 김가문의 대국민 상담소 다 맞춰봤고요. 네. 저희 공지 하나 드릴게요. 저희 다음 주는 추석 특집으로 갑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뭐 남편이든 시월드. 아내든, 네, 시월드든 뭐 처월드든 어디든 좋습니다. 그 추석 맞이한 고민들 상담킴@gmail.com으로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우리 끝곡으로 양파의 괜찮아 들으면서 괜찮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파이팅. 네, 다음 주에 만나요. 30만 원 요금도 괜찮아. 정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주하기엔 너무 지쳐서 용서해. 아직도 너의 기억 속에서